안녕하십니까, 김희연입니다. 네, 참 제가 좀 분위기가 있죠. 아줌마 개그 한번 해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처음부터 촉매였다입니다. 처음부터 촉매였다. 네, 이거랑 비슷한 책 제목이 요새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였다. 그렇죠? 여기 어머님들께서는 좀 설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이 제목을 들으셨을 때 설레진 않으셨더라도 촉매가 뭘까 하는 이제 호기심은 생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촉매에 대해서 촉매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제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촉매의 존재감을 팍팍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촉매제가 우리 일상생활에 매스컴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의 촉매제로 작용하기도 했다. 신문 기사인데요. 그다음에 정치 기사죠. 중도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촉매제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나오죠. 그다음에 학생에게 학업과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촉매제가 됨과 동시에 이렇습니다. 누군가요? 그렇죠. 저희 딸이 아주 BTS 팬입니다. 자,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요. K-팝 한류 붐을 재점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촉매제라는 단어가 매스컴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촉매가 어떤 역할인지는 몰라도 뭔가 어려운 거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촉매의 화학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계의 미량 존재하여 그 자신은 변화하지 않지만 다른 화학 반응을 매개하여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는 물질,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반응물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라는 생성물로 전환이 되는 데 있어서 그냥 전환이 되는 반응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이렇게 높은 활성화 에너지라는 산을 넘어가야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은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반응 온도를 막 높여주거나 압력을 높여주거나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반응을 하지 않고 여기에 촉매를 반응물에 같이 섞어주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빨간 화살표처럼 굉장히 많이 낮아지면서 반응이 쉽게 전환될 수 있는 이러한 에너지 그래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촉매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선다방.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반응물 A, 반응물 B가 있습니다. 내버려둬도 반응이 일어나기는 상당히 쉽지 않죠. 그죠? 자, 반응물 A와 반응물 B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촉매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촉매 있죠? 여기 촉매 1, 촉매 2, 촉매 3, 촉매 4. 이 촉매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물로 전환이 돼서 하트 뿅뿅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실예를 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여자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남자분이 한 분 계세요. 생각만 하세요. 자,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가 이 그래프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높았어요. 사실 극복하기 굉장히 힘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있었는데 여기 촉매가 작용을 합니다. 이 여자분의 기숙사 룸메이트, 채널 A의 김정한 기자라고 지금 간판 아나운서예요. 말 안 하고 사진 썼다고 뭐라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자, 이 촉매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확 낮추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가끔 여기 지금 부모님들 계시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반응이 아예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걸. 자, 가끔 이런 역할을 하는 촉매가 있습니다. 이런 촉매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건 정촉매,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걸 부촉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 촉매라는 것은 사실 우리 그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촉매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촉매라는 것은 촉매 시장만 세계 촉매 시장 규모가 2016년에 200억 불이래요.
촉매 시장만 그러니까 관련된 산업 분야를 전체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화학 공정에서 85%가 촉매 공정입니다. 거의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공정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로 그 중에 약 80% 이상이 불균일계 촉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불균일계 촉매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촉매를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불균일계 촉매, 균일계 촉매, 효소 촉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불균일계 촉매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뻥뻥뻥 나 있는 다공성 지지체에 금속, 촉매 활성이 있는 금속 나노 입자를 표면에 코팅을 시켜서 만드는 것을 불균일계 촉매라고 합니다. 이거를 나노 스케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빨간 부분이 지지체고요. 이 회색 이 부분이 촉매 활성을 가진 입자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균일계 촉매라는 게 있는데 균일계 촉매는 반응물이 그 반응물에 촉매가 완전히 녹아 들어가서 반응을 하는 걸 말합니다. 주로 정밀화 공정이나 의약품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효소 촉매가 있고요. 효소 촉매는 포도주나 맥주의 발효, 세제 소화 효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어느 공정인지 무슨 사진일까요? 석유화학 공정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제 대산이나 아니면 여수나 뭐 이런데 울산 이런데 가시면 이런 공단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런 화학 공장에서 촉매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회사들도 세계 랭킹 50위 안에 드는 화학 회사들이 촉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학 산업의 85% 이상이 촉매 공정이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정유나 화학 공정 이외에도 환경 분야에서도 촉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이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촉매 컨버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다 보면 안 좋은 매연들이 나오는데 매연을 해롭지 않은 가스로 전환시켜주는 촉매 컨버터입니다. 모든 자동차에 다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떤 분야에 촉매를 많이 사용을 하냐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신 연료전지나 2차 전지 이산화탄소 전환 시스템 이런 데서도 촉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촉매가 대부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구리랑 백금 중에 뭘 고를래? 그럼 뭐 고르세요? 백금 고르죠. 왜 그거 고르세요? 비싸니까, 그죠? 근데 촉매도 싼 거보다 비싼 게 훨씬 더 활성이 좋아요. 근데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한 나노 크기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쫙 뿌려야 표면적이 넓죠. 그래야 활성이 좋겠죠. 그래서 나노 촉매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개구리알처럼 생겼지만 이건 백금 나노 입자입니다. 연료전지에 사용을 하는 백금 나노 입자고요. 여기에다가 또 내구성이 좋으라고 그래핀으로 코팅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트를 만들어냈죠. 촉매는 예로부터 아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고요. 촉매가 제가 화학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화공과에서 촉매가 굉장히 핵심 연구 분야다 보니까 제가 입학고사를 볼 때 촉매랑 관련된 질문을 받았었어요. 첫 번째 제가 1990X년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자, 굉장히 노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본인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원료는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물어보시면 제가 여기가 면이 몇 프로고 여기 합성섬유가 있는데 합성섬유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만들었고 석유화학 공장에서 촉매가 들어가 있고 다 대답할 수 있는데 그때는 되게 긴장을 해갖고 대답을 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제가 1995년에 대학원 입학을 하는데 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마가린 합성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적어보시오. 지금 질문을 받으면 그림까지 그려가면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막 교수님들 앞에 쫙 계신데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되게 버벅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촉매가 굉장히 많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마가린은 뭐냐면 식물성 유지에 니켈 촉매를 넣고 수소와 반응을 시켜서 고체를 만든 게 마가린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 폴 사바티에라는 사람이 1912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대요.
자, 그다음에 핫팩. 겨울에 여러분들 핫팩 다 쓰시죠? 감사합니다. 핫팩은 어떤 기술로 만드냐면 핫팩 뜯어보면 그 안에 색깔 무슨 가루가 들어있죠? 무슨 색? 예, 회색, 짙은 회색, 까만색 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철가루예요. 이 철가루가 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열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핫팩을 그 열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막 흔들면 반응이 더 잘 일어나니까 더 뜨거워지죠, 그죠? 여기서도 역시 촉매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 있었어요.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합성되는 반응. 이건 굉장히 어려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굉장히 큰 반응인데 이거를 550도 175기압. 이것도 사실 쉬운 조건은 아니죠. 여기에서 촉매를 넣어서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암모니아 합성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암모니아가 왜 중요하지 싶으실 텐데 암모니아는 비료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료고요. 비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식량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재배할 수 있는 식량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츠 하버 이분이 그 어려운 걸 해내신 거죠. 공감봉을 흔드실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191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도 촉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속에 효소 천지예요. 아밀라제, 그다음에 위액 안에 소화효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4차 산업혁명 요새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죠. 네,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이 그림도 굉장히 잘 아실 테고. 자, 그런데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라고 하냐면 지능과 정보가 아우러져서 지능 정보 기술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인공지능이나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주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가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로 앞으로는 어떤 에너지를 주로 사용을 할 거냐면 기존의 화석 에너지보다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신재생 에너지 여기 풍력이나 연료전지나 뭐 태양전지 이런 것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가 뭘까요? 그렇죠. 예, 촉매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도 촉매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촉매였다. 그리고 자, 오늘 처음부터 촉매였다고 공감이 되시나요? 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촉매가 이렇게 중요한 소재인데 우리나라의 촉매 자금률이 얼마냐면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촉매를 연구하는 촉매 전문가인 저로서는 가장 큰 목표가 뭐냐 하면 메이드 인 대한민국 촉매. 기존의 촉매보다 성능이 굉장히 좋은 메이드 인 대한민국 촉매의 그 생산을 해가지고 촉매 자금률을 막 높이는 이런 것들이 제 연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